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밀어내는 이런 심리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궁금하시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증명소 지미쌤입니다. 오늘은요, 일자 샌드님의 Come Closer라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일자 샌드는 유럽에서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서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고통, 예를 들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혹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됐다거나 이렇게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요?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손목 꺾기 운동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방 속에 들어가서 잠수를 타시나요? 아니면은 이걸 잊기 위해서 다른 활동을 막 하시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보호 전략에 해당합니다. 이 자기보호 전략이라는 건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한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임시적으로 그것으로부터 피해 있는 거죠. 이런 자기보호 전략은 꼭 필요하긴 한데요.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자기보호 전략이라는 거는 어렸을 때 형성이 되는데요. 이 책에는 두 가지 사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리스라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우울한 상황이었대요.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리스, 딸에게 하소연을 막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는 굉장히 어린 자기에게 엄마가 자꾸 힘든 일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리스는 부모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부모님, 어머니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힘든 걸 얘기하니까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 고통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리스가 어떤 전략을 쓰기 시작했냐면 엄마가 힘든 얘기를 할 때마다 갑자기 다른 화제로 대화의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리스는 나중에 자라서도 사람들과 뭔가 얘기를 하다가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이 힘든 얘기를 꺼내면 금방 다른 이야기로 주제를 돌려버리는 자기보호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아이리스는 자신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이리스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뭔가 힘든 일, 그러니까 어려운 일 같은 거를 자기 엄마한테 털어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사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리스가 어렸을 때 엄마의 그런 하소연과 푸념을 듣기 싫어서 대화 주제를 바꾸는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기는 그 자녀들의 어떤 고민을 잘 들어주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이 뭔가 고민을 얘기하려고 할 때 대화 주제를 자꾸 바꿔버리는 그런 행동 패턴을 나타내게 된 거였죠. 그 두 번째 사례는요, 안나라는 여성의 사례인데요. 이 안나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관심을 잘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부모의 관심을 못 받는다는 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에요. 나를 보호해줘야 되는 양육자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안나는 어떤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하게 됐냐면 오히려 관심받고 싶은 상대에게 관심을 쏟는 그런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아빠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아빠한테 딱 붙어가지고 아빠가 보고 있는 신문을 막 이렇게 주의 깊게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빠는 자기가 보고 있는 신문에 딸이 집중을 하니까 좀 기특하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관심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나는 이 행동 패턴이 굳어져서 나중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자기의 어떤 욕구나 의견, 고민 같은 거 전혀 얘기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쏟는 행동 패턴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화를 할 때도 자기 이야기는 잘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만 자꾸 이끌어내는 식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자기 보호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물론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안나가 점점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 뭔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받아본 결과 자기는 관심을 받고 싶은데 오히려 그 상대방에게만 내가 자꾸 맞추고 상대방에게만 관심을 보여주다 보니까 내가 자꾸 억압해 놓은 나의 욕구나 나의 감정 같은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떤 우울한 감정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보호 전략에 해당해요. 자기보호 전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바로 내적인 자기보호와 외적인 자기보호입니다. 이 내적인 자기보호라는 건 어떤 거냐면 내 안에서 드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나를 보호하려는 게 내적인 자기보호고요. 예를 들면 막 불안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죠. 슬픔이 드는데 이것도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내적인 자기보호고요. 외적인 자기보호는 어떤 거냐면 어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를 자꾸 피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외적인 자기보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벽을 치는 사람들의 그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본인의 내면에 굉장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욕구, 생각 같은 거를 처리하는 데에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올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친근하게 반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리액션을 해줄 에너지가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스스로를 돌보는데도 시간이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외적인 자기보호 전략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면서도 사람들이 다가오면 자꾸 회피하고 선을 긋고 철벽을 치는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책에서는요, 이 자기보호를 통해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분들은 자기의 솔직한 감정이나 욕구나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억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걸 잘 표현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내가 나의 솔직한 그런 감정, 내가 억압했던 감정이나 욕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보여주게 되면 그 감정이 더 커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누군가에게 공감받고 위로받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 그걸 얘기함으로써 사실은 나도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나의 욕구가 점점 더 커지고 그걸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는 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공감 자체를 차단하는 거예요. 공감을 위험으로 인식하고 나를 공감해 주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나중에 연인이나 배우자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쌀쌀맞은 사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을 고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요, 과거에 어떤 상실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에게 차였다거나 이별을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아픔이 굉장히 마음속에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강렬한 아픔의 상처가 그 기억이 올라오는 것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새로운 슬픔을 더 만들고 싶지도 않고 예전에 슬픔이 올라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의 슬픔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누군가의 감정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나와 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사람을 좋아하거나
나에게 다가오는 상대방,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 친근하게 다가오는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의 단점을 찾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예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그 사람의 단점을 막 보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자기보호 전략을 어떻게 해야 좀 해결해서 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요, 일단 자기보호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쩔 때는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진짜 감정적으로 지금 좀 혼자서 있을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람들을 조금 밀어낼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집중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 경우, 나의 고통이나 어떤 나의 감정 같은 거를 조금 억누르고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나의 감정을 다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보호 전략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자기보호 전략을 너무나 많이 쓰면, 그리고 내가 어떤 자기보호 전략을 쓰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나중에 인간관계에서 문제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나의 자기보호 전략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의 감각, 감정, 생각 알아차리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네, 지난 영상에도 올려드렸고 예전에도 올려드렸는데 마음챙김 명상을 좀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특히 욕구 같은 거를 알아차릴 때 어떤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욕구가 올라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저 사람을 한 대 치고 싶어요. 한 대 치면 안 되죠. 그러면 철컹철컹 잡혀가죠. 하지만 그런 욕구가 올라오는 거를 그냥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 진짜 한 대 치고 싶구나 이런 게 올라와도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욕구를 누구나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내가 그걸 행동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그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 욕구를 알아차리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지난번 요별경식 영상 설명드릴 때 설명드렸었는데 행동으로 가기 전에 나의 욕구,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등을 알아차리면 그 행동이 자동적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화라는 감정이 다른 감정과 굉장히 다르게 아주 독특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감정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화라는 감정이 마치 물에 기름이 뜨듯이 가장 위에 이렇게 발현되는 감정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속으로는 굉장히 우울하고 무기력한데 그게 바깥으로 표현될 때는 화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화가 날 때 화를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그 화 이면에 있는 나의 욕구, 나의 감정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안에 드는 감정, 욕구, 생각 같은 걸 충분히 느끼고 슬픈 감정이 들더라도 그냥 슬픔을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슬픔을 안 보려고 막 이렇게 묻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충분히 슬퍼하고 나야 비로소 그 슬픔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고 나중에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 안에서 이 슬픔이 정리가 안 되고 억눌려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잘 터놓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내가 충분히 슬퍼함으로써 그 슬픔을 다스려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을 때 그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책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명상이죠. 또는 일기 쓰기도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 나의 내면을 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보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가 어떤 자기보호 전략을 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과 욕구, 생각들을 잘 알아차리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